안녕하세요. 영어 단어 collect. 정말 자주 쓰이죠? 오늘은요, 이 익숙한 단어 안에 숨어 있는 정말 다양한 뉘앙스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볼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의 영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컬렉트의 가장 기본 핵심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물건이나 정보를 모을 땐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돈과 관련되면 이게 또 어떻게 뉘앙스가 싹 바뀌는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엔 진짜 재밌는 관용 표현하고 비슷한 단어들이랑은 뭐가 다른지까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collect라는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뚜리, 그 근본적인 의미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네, 바로 이 느낌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아무거나 막 모으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딱 맞아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착착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 바로 그 느낌이죠. 이 목적을 가지고 모은다는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취미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죠.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I collect old coins as a hobby. 나는 취미로 오래된 동전을 수집한다. 어때요? 여기서 hobby, 즉 취미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collect라는 행동이 딱 의미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동전처럼 손에 잡히는 물건을 모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collect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나 데이터를 모을 때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취미의 세계에서 이번엔 연구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이거죠. collect data나 collect information. 와, 이거 정말 논문 쓰거나 뭐 회사에서 시장 조사하거나 과학 실험할 때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표현이잖아요. 여기서의 collect는 그냥 모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수집한다는 그런 전문적인 느낌에 확 풍기는 거죠. 이 문장을 보면 그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The researchers collected data from several experiments. 연구원들은 여러 실험에서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냥 아무 데이터만 막 모은 게 아니죠. 여러 실험이라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딱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모았다는 의미가 아주 잘 드러나잖아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한번 싹 바꿔볼게요. 컬렉트가 돈을 만나면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게 단순한 수집을 넘어서 훨씬 더 공식적이고 때로는 좀 의무적인 느낌까지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여행 가려고 돈 걷는 거. 그것도 컬렉트 머니고요. 자선단체가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까지 다 컬렉트 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역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돈을 한데 모은다는 거죠. 이 예문에서 그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자, 천천히 들어보세요. They are collecting money for charity. 그들은 자선기금을 모으고 있다. For charity. 자선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collecting이라는 행동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방금 본 기부금이랑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여기서 collect는 내고 싶으면 내세요가 아니라 선택이 아닌 의무예요.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돈을 거두는 징수의 의미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보통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 문장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The government collects taxes from citizens. 정부는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한다. 이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정부가 법에 따라서 거두어들이는 아주 강력한 행정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개인이나 회사 사이의 관계로 한번 가볼까요? collector debt는요, 받아야 할 돈, 그러니까 빚을 되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걸 의미해요. 그냥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회수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그냥 돈 갚아 하고 말하는 것 이상일 때가 많아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천천히요. The company hired an agent to collect debts. 그 회사는 빚을 징수하기 위해 대리인을 고용했다. 보세요.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거나 전문 대리인을 고용하는 좀 더 공식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돈이나 물건처럼 뭔가 손에 잡히는 것들을 모으는 컬렉트를 봤잖아요. 이제부터는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생각을 모으는 것과 같은 아주 재미있는 비유적인 표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와, 이 표현 정말 유용하지 않아요? 중요한 발표나 좀 어려운 대화를 앞두고 머릿속이 막 복잡할 때 있잖아요. 그때 흩어져 있는 생각의 조각들을 하나로 싹 모아서 차분하게 정리하는 바로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딱 쓸 수 있는 거죠. 천천히 들어보세요. She took a moment to collect her thoughts before speaking. 그녀는 말을 하지 전에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어때요? 바로 말을 시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생각을 가다듬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아, 이건 좀 슬픈 느낌의 표현인데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그냥 잊혀진 물건 위에 먼지가 소복이 쌓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방치되고 있다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보세요. The old books have been collecting dust on the shelf. 그 오래된 책들은 책꽂이에 먼지를 쌓이고 있다. 이게 책이 막 스스로 먼지를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 의미죠.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collecting dust 하고 있는 물건 없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collect 마스터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모으다 라는 뜻을 가진 다른 비슷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과 collect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그 미묘한 차이를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이거 알면 진짜 고수 되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싹 들어오죠? 자, 보세요. 콜렉트는 우표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모으는 느낌? 반면에 게더는 친구들을 모으거나 낙엽을 줍는 것처럼 좀 더 일반적이고 편한 상황에 쓰여요. 그리고 accumulate는 눈이 서서히 쌓이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양이 늘어나는 그 과장을 강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amass는 이건 스케일이 달라요. 엄청난 부나 정보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는 그런 거대한 규모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뉘앙스 차이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컬렉트라는 단어의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함께 여행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취미로 동전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해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심지어는 흩어져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것까지 정말 다양했죠? 목적을 가지고 한데 모은다는 이 핵심 이미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컬렉트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 그냥 머리로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직접 사용해 보세요. 오늘 당장 컬렉트를 사용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의 소중한 자산으로 차곡차곡 컬렉트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